최상권을 위한 1등급 문항입니다. 접한다. 2차 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물어봤고, 두 번째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토대로 F랑 G가 뽑혔고, 자, 세 번째 이걸 토대로 마지막 목과 나머지까지 다양한 게 다 물어본 겁니다. 이게 중간고사의 모든 개념을 계속 하나씩 던지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1 중간고사에서 최상위권을 위한 1등급 문항입니다. 지금 구도가 지금 fx는 2차 함수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그리고 gx는 1차 함수입니다. 이 친구는 1차 함수고, 지금 문제가 띄워져 있을 건데, 자, f 2차, g가 1차이면서 f를 g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사라졌고요. 또 문제의 조건 가나다. 엄청 길잖아, 그지? 자, 이런 어려운 문항이 내신에 나왔을 때 학생들은 첫 번째로 당황을 합니다. 왜? 어려워 보이니까. 그리고 보통 1등급 문항, 즉 고난도 문항은 마지막 쪽에 보통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를 보통 찍거나 아니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정말 만점, 최상위권 그런 학생들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문항도 좀 쉽게 본질을 보고 이 문제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서 출제자가 이런 의도로 문제에 접근해야겠구나, 이걸 준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고 나한테 주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여기서 이 문제의 풀이를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그거를 공부하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면서 시험장에서 역량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가나다 조건을 어떻게 어떤 말과 어떤 조건으로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정말 그거면 돼. 볼까? 자, 첫 번째, 우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 2차 함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이겠네 까지는 이제 기본 전제고, 근데 X축에 접한대더라. X축에 접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 조건을 읽고 X축에 접하니까 이런 모양이겠다. 이거까지는 머릿속에 딱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2차 함수를 고등학교 때 또 만났는데, 근데 알고 있는 그 정말 익숙한 이 2차 함수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풀이를 계속 문제에 적용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접한다 말고 뭐가 중요해? 그렇죠. 한 글자? 축. 난 이 지금 축이 제일 필요한데, 그 축을 어디서 찾냐면 나조건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조건은 지금 F와 G의 교점인 거지, 지금 G는 보지 마. 지금 나는 F도 모르는데 G를 어떻게 구합니까? 다를 읽으셔야죠. 자, 이 문제에 가랑 다를 묶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축, 이런 상태에서 접하는 상태에서 아래로 볼로, 모든 실수 뭘 대입하든 간에 F는 베타를 대입한 것보다 무조건 값이 위에 있구나. 이 말의 뜻이 뭐야? 2차 함수의 최소값, 여기가 베타를 준 거죠. 베타를 대입한 요 값보다 항상 모든 값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준 거냐면 이 다조건은 F의 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준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국어 문제처럼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수학에서 바라는 바는 문장을 읽고 그 수학적 의사소통, 말하고자 하는 바의 조건의 모양을 이렇게 너네가 직접 본인을 설득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F는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끝났네. X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F는 이제 구한 거야. 이걸 구하고 나서 이제 나조건으로 마무리를 하셔야죠. 자, 이제 읽어볼게. 자, F와 G의 그래프가 접한다네 또. 쌤, G의 모습이 지금 증가할지 감소할지 모르겠는데요? 쌤도 몰라.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접하는 그 좌표가 알파를 줬으니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 F가 이런 모양인데 G가 지금 이렇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쌤이 그냥 쉽게 갈게요. 이렇게 생각도 해보자. 그러면 G랑 지금 만나는 여기가 알파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알파라는 친구를 아니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F랑 G랑 만난다. 지금 만나고 있잖아. 만나는 상태에서 우선 방정식을 만들까? 는 0까지 괜찮지? 그럼 는 0을 만들었어. 근데 수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0을 만족시키는 해가 누구냐고. 해가 지금 알파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알파를 쓸 건데 이 친구 1차고 이 친구 2차니까 2차 대장을 따라가야지. 대장. 그럼 2차씩 나와야 되니까 나는 x 빼기 알파 제곱이겠네? 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중학교 때 배운 거를 계속 쓰면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계속 문장을 읽고 계속 식을 발현시키고 있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F 빼기 G가 이거다. 그럼 F가 지금 이거였으니 마지막으로 대입할까요? 그래서 넘길게. 자, 그러면 G가 나오네. 그럼 GX는 이 친구 넘기면 X 빼기 베타 제곱에 빼기 X 빼기 알파 제곱으로 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 빼기 제곱은 한 번 뭐하고? 더하고 한 번 뺀다. 빼면 깔끔하게 상수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겠죠? 까지 거의 90% 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 지우고 이제 마무리. 자, 문제에서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 했네. 문제에서 답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 씁니까? 요거 이제 쓰면 되겠다. F를 G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4다. 이거 쓰면 문제가 끝나겠죠. 자, 다 왔어요. 이제 써볼게. 그럼 F는 X 빼기 베타 제곱이니까 X 빼기 베타 제곱을, 자, GX 선생님 구해놨잖아요. GX가 EX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죠.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4다. 이거를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항상 QX는 관심이 없었잖아. 그럼 얘를 구하려면 안 되고 얘를 필요 없으니까 이 친구 뭐 되는 거? 는 0 되는 거를 대입하자. 그럼 따라서 EX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X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 되겠네? 는 0 돼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 대입하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대입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베타니까 뭐 돼? 2분의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 이거의 전체 제곱은 이 친구 0 될 거고 나머지 4만 남겠네?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은 2의 제곱 4, 16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절대값만 필요하니까 제곱했을 때 16 되는 건 4가 있겠죠?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4. 끝. 여기까지. 자, 쌤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좀 괜찮은 것 같아. 왜 괜찮냐? 접한다. 2차 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물어봤고, 첫 번째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를 토대로 F랑 G가 뽑혔고, 이 친구가 F였고 이 친구가 G였으니까. 자, 세 번째, 이걸 토대로 마지막 몫과 나머지까지 다양한 게 다 물어본 겁니다. 이게 중간고사의 모든 개념을 계속 하나씩 던지면서 보여준 거예요. 자, 학생들이 이 문제를 그냥 답만 뽑지 말고 이 조건이 이렇게 쓰였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접한다, 베타 이상이다. 축을 준 거구나. 축을 줬으니까 마지막 나 조건 쓰면 G가 나오는구나. 마지막 몫과 나머지로 마무리할 수 있구나를 계속 체화시키면서 공부를 점진적으로 우직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기간 동안 혹은 중간고사 이제 개학하면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학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최종 수학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